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강의를 해보지만 강의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상대가 맞아야 아주 강의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원로분들이기 때문에 뭐 연령대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비슷한 어떤 동지의식이나 동질의식이 있어서 아마 편하게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우리들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고 하는 것을 단어로다는 많이 듣고 또 지금까지 그의 이념과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벌써 이번이 7차까지 지금 평화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포럼의 주 내용은 우리 참부모님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주창하고 있는 주의와 사상을 세상에 보고파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인간 중심에서 무슨 민주주의나 또 뭐 자유경제주의나 또 뭐 공산주의나 뭐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뭐 남발해 왔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화 세계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말고 새로운 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두익 사상,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로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우리들이나 이 운동을 성공시켜야 될 우리들이 이런 확실한 어떤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념뿐만 이해뿐만 아니라 확실히 우리의 신앙화된다든 신념화돼서 이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포럼에 의의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뭐 지금까지 단어는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그 내용은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1차 할 때도 개념 정리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대개 그 개념 정리가 실제 어떻게 실현돼 가고 있는지 예문을 좀 통해서 예를 많이 들어가면서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공생주의 따로, 공영주의 따로, 공의주의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아버님께서는 원리 강론에 자본주의 다음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생, 공영주의가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박아 놓으셨는가 봤더니 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가 한 개념으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연구를 해보면서 공생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경제 원칙의 어떤 대안으로 내놓은 것, 또 그다음에 공영주의는 무슨 정치 이념으로, 또 공의주의는 뭐 도덕사회 운동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 공생제도만 정착하게 되면 공의주의는 자동적으로 또 공영주의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겠다. 또 공의주의가 완벽히 실현되면 공생주의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함께 따라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생, 공영, 공의주의가 하나의 단어로 묶어져서 선후 관계도 없이 하나만 실천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서 실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화운동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좀 이해가 쉽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세계인데 도대체 평화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천태만상의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아주 딱 한마디로 평화는 뭐다? 물론 사전에서야 다시 말해서 평온하고 또 뭐 화목한 세상을 평화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해 놨습니다. 또 일체 분쟁이나 전쟁이 사라진 안전한
상태를 우리 평화의 상태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책을 보면서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쉽게 뭐 전쟁과 평화는 서로 상반되고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요즘에 길거리에서 뭐 평화를 원하십니까? 뭐 전쟁을 원하십니까? 뭐 여기다 좀 사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연판장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평화라고 하는 말에 진정으로 반대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가 쓴 뭐 책 이름이 전쟁과 평화 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의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평화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건 총기사고가 나서 죽건 여러 질병에 의해서 죽건 다시 말해서 안전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게 사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평화롭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꼭 전쟁만이 평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되고 차등화되게 되면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악화되면 싸움과 전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평화로운 세상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차별, 차등을 우리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너하고는 나하고는 달라. 나는 너보다 우월해. 이런 자만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사람도 많고 차별 대접되는 것도 속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면 평화는 깨져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상하는 사회는 어떻게 차등, 차별을 줄여나갈 수 있겠는가? 이 줄이는 행위 자체가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전쟁을 막는다, 전쟁은 막았다 하더라도 이 차별과 차등이 없어지지 않으면 또 전쟁은 나는 것이고 싸움은 또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로운 세상은 이 차별된 세상, 차등화된 세상, 뭐 요즘에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빈부의 격차, 남성과 여성의 차별, 차등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갈등과 모순이 있는데 이것이 차등화되고 차별화되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이 공생, 공용, 공의주의도 얼마나 이 차등화 세상을 지금 이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역할이 되면 아주 귀한 이론과 이중과 사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들이 이 공생주의부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생주의를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 공용, 공의주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생주의는 영어로 얘기해서 좀 미안하다면 코라이프, 코라고 해서 콘면,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나가자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역사 속에 그래서 가장 발달된 주의가 자유경제주의, 자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스미스를 통해서, 아담 스미스를 통해서 이 발달한 자유경제주의, 자본주의는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주장을 한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담 스미스 주장을 따라서 바로 한 5, 6년 후에 산업혁명이 또 더불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가져오다 보니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사실 아담 스미스는 천재적인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담 스미스가 그런 것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는 대개 세상은 왕정, 또 어떻게 보면 이 돈 많은 지주들이 노예를 부려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가장 어렵고 비참한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래서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이런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
누구든지 열심히 능력껏 일을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오는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줘야 된다. 그죠? 왕 앞에 뭐 노예가 돼가지고 죽으라고 일만 하고 다 그냥 누구를 위해서 받들고 다 뭐 이렇게 고생하고 그 배급이나 타먹고 뭐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싸게 취급받고 이런 것은 인간 사회에서 너무 비참한데, 이런 왕정 제도가 다 무너지고 노예 제도를 다 해방시키면서 인간 개인이 능력껏 일을 해서 열심히,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뭐 머리도 좋고 아이도 좋고 뭐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는 사람 능력껏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분 것은 누구한테 갖다 바치거나 누구한테 뺏기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공동으로 다시 말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원래 이 자본주의의 이상이었습니다. 자본주의를 그렇게 제도화 시켜놓으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쌓이게 되고 또 그다음에 세금도 많이 나다 보니까 국가도 부강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개인의 자유, 또 인간의 능력을 발휘해서 개인이 분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그 왕정제도나 군주제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코페르니쿠스 생각이었습니다. 대단한 이론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정말로 아주 온 세상이 잘 살게 됐습니다. 특히 그거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대개 뭐 영국이나 또 유럽이나 또 그다음에 미국이죠. 사실은 이 자본주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부자 나라가 생겨난 것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 다 우리가 해결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왔다는 것이죠. 인간 능력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켰는데 또 하나의 소외계층이 생겨나다는 것이 소외계층. 예, 뭐 임금 노동자들, 또 능력이 없는 병약자들, 또 그런 사람들은 너무 또 비참한 세상이 생겨난다는 거죠. 태어났다는 것이죠. 돈 많은 부자들은 부익부, 끊임없이 돈을 더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나갈 수 있고, 또 어쩌다가 잘못된 사람은 빈익빈,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 딸도 공부를 시켜서 더 가난해지고 점점 저 비참한 노동자로 변하는 이런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너무 이렇게 양극화 일어나니까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세력이 생겨나는 것이 이게 칼 마르크스를 중심한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재산이 불어나고 자유를 주게 되면 다 평등하게 잘 살 줄 알고 이렇게 자본주의를 또 추종해 왔고 그것을 발달시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랬느냐?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아주 분기탱치다시피 많은데 그 자기 욕심만 계속 부르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양극화돼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사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 평등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너무 부자가 이제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못 사니까 이 불평등 세세가 온 것 아니냐. 이래서 너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비참해지고 너무 가난해지고 가난에 대물림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은 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창하는 것이 뭐 칼 막스를 중심해서 이제 소그라파에서부터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 앞에서 다 돈을 쓰도록 허락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비참한 세상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이나 또 아니면 국가가 뭐 토지를 갖거나 돈을 관리하면서 골고루 배급을 줘가면서 골고루 살게 해보자. 이것이 이제 공동 분배에다 초점을 맞춘 공산주의인 것이죠. 그러면 공산주의 세상에 정말로 이상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 주의를 주장은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또 그의 친구 엥겔스가 주장해서 다시 말해 이론을 확립해 놨습니다. 여러분 뭐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자본론, 뭐 유물사관, 유물론 뭐 다 이런 걸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한 나라는 그걸 주창했던 독일이나 영국이 아니고, 원래 칼 마르크스는 뭐 독일 사람이고
또 그 이론 정제문제 다 영국에서 했습니다만은 영국과 독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론이 칼 마르크스는 실현하지 못하고 이론만 주장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그 이론을 책이 그 이론서가 전 세계 도서관에 떠돌아다니다가 소련에 레닌한테 발견되어서 레닌이 마르크스 사망 한 33년 후에 레닌이 그것을 소련에 우리 볼셰비키의 당 이념으로 삼아보자, 공산주의 이론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보면 짜르 장부의 너무 심한 부정부패 때문에 아주 그 소련의 시민들이, 그때는 러시아입니다만 러시아 시민들이 아주 피곤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짜증을 낼 때, 야, 신선하다, 우리가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분배받고 똑같이 잘 산다는데 뭐 차등도 없어지고 뭐 비니빈 부익부도 없어, 얼마나 이상 사회냐. 야, 우리 그런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혁명에 동조를 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1917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걸 실현시켜 나서 이 볼셰비키 혁명당이 러시아를 장악하고 나서 그 주위에 이제 좀 약한 나라를 다 흡수해 가지고 소비에트 연방 공화까지 만들어서 대단한 큰 나라가 아주 됐었고, 또 그다음에 한 3년간 5년간은 춤추면 노래하면 신나했어요. 왜? 똑같이 배급을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 또 불평도 없어지고 또 뭐 불만도 없어지고, 이야, 신나는 세상 왔구나. 너무나 좋아했어요. 춤추고 난리 났었습니다. 왜? 뭐 직업이 뭐 구하려고 고생할 것도 없어요. 왜? 다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니까 어디든지 일터는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것 없이 다 배급이 나오니까 다 먹고 사는 거 해결됐고,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소련을 이상국가로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만 70년이 지나자마자 스스로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고르바초프라는 아주 뭐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공산주의는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처럼 개방, 개혁을 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이제는 종언을 가져오겠다, 이게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고르바초프는 아주 현명한 대통령이신데 그런 용기를 또 부르는 것이 뭐 잘 아다시피 우리 아버님 아니겠습니까?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우리 부모님께서 만나서 설득하고 개혁개방은 빠를수록 좋다, 빨리 개혁개방하라. 그 다음에 레닌이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를 아주 실현한 시조기 때문에 또 자본주의를 실현하다가 섭섭하면 옛날 공산주의가 좋았지, 그 레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레닌은 동상을 아예 없애버리라 말이에요. 뭐 이렇게가 주장하시고, 또 새로운 공산주의 외골수 이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사상이 유입돼 들어와야 된다, 종교도 허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뭐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만나서 아버님께서 아주 제대로 훈육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일단 그래서 지금은 소비에트 공화국은 없어졌고 이제 러시아 나라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즘 세상에 자본주의도 다 겪어봤고 공산주의도 다 겪어봤는데 정말로 어느 주의가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한 평화로운 세계를, 이상 세계를 만들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것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다시 말해서 이웃을 외면하고 나만 잘 산다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돼가지고 이상사회가 오지 않고 소외계층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문제점이고, 또 공산주의는 다 평등하게 골고루 산다는데 실제는 그런 세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국가라는 것을 스탈린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가란, 역사 속에 국가가 생기라는 것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기 위해서 말썽 부리는 백성을 군대가 제압하거나 경찰이 제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의, 다시 말해서 앞놀이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국가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해체하고 경찰도 해체하고
누가 그럼 국가를 경영해야 되느냐? 당이 경영을 해야 된다. 근데 당이 경영해야 되다 보니까 당을 장악한 사람이 독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고루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 오겠어요. 근데 당 간부들만 독재 권력을 가진다만 마음대로 재물을 재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독재자의 부정부패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게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표방한 나라는 소련이 이미 벌써 종언을 가져왔는데 중국이 그걸 지금도 공산당이 국가 위에 서서 군림해서 아주 일당 독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진핑이가 10년, 20년 했는데 또 10년 계속 1차, 2차, 3차 그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장기 독재할 것입니다. 40년, 50년. 그럼 거긴 또 반드시 부정부패가 뒤에 따라오게 돼 있고 결국 일당 독재로 가다간 그 나라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련의 공산주의 정책이 70년 동안 진행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계 위협을 많이 가져왔습니까? 원자핵 무기를 거의 10,000개, 12,000개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또 미국이 또 그걸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소요되고 소비됐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소련과 미국이 전쟁이 한번 나게 되면 3차 전쟁이 아니라 이제 지구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위협까지 갖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소련이 망할 때 보게 되면 대개 나라가 망할 때는 전쟁을 통해서 치면 그 나라 망하는 것이죠. 소련이 망한 것 보게 되면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될 때 망했습니다. 언제 소련이 망할 때 미국이 쳐들어가서 무찔러 가지고 소련이 망했습니까? 난 미국에 고마운 거 있어요. 미국은 공산주의 이론을 잘 연구해 보더니 공산주의는 오래 못 간다. 자체 모순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자체 모순 소련 망할 거야. 야, 이게 미국 사람들의 아주 기가 막힌 정책 판단입니다. 절대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안 했습니다. 또 전쟁을 해온다 해도 미국은 피하고 전쟁을 안 했습니다. 왜? 만약에 양쪽의 전략 무기, 전쟁 무기를, 핵 무기를 만들어 놓은 걸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건 미국이 소련이고 남을 나라가 없어요. 지구가 다 망하는 것이죠. 너무 비참하고 비극이기 때문에 전쟁을 막아보자. 전쟁을 절대 하라 했습니다. 미국은. 그 대신 소련은 언젠간 시간 가다 보면 망할 날이 올 것이야. 기다려진 것이죠. 근데 70년 만에 소련은 망했습니다. 그 왜?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됐게 그런 것이죠. 다 골고루 잘 산다고 다 했는데 그것은 실현되지 않고 독재로다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어떤 주의 주장을 한 어떤 이론은 다 시험을 거치고 다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자본주의가 계속 지어진다고 더 좋은 세상 오겠느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많은 부자가 얼마? 1%뿐이 안 된다. 대한민국 세금의 절반을 다 돈 많은 사람 몇 사람이 낸다. 그 나머지 다 가난해진다. 이런 것까지도 또 침소봉대해서 또 나라가 망한다. 이래가지고 또 평등 비슷하게 해서 토지도 소유 개념으로 해서 국가가 가져야 된다. 사고 파는 것도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통제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미국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능력을 개발하도록 자유에 충분한 어떤 자유를 주고 거기서 무슨 부가 쌓이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복지 정책을 많이 써서 다 잘 살게 한다 그러는데 똑같이 잘 살게는 할 수 없어요. 그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쓰고 싶은 욕망은 다 똑같은데 불어내는 능력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 돈을 잘 버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 없어 돈을 못 버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잘 버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못 사람한테 매겨 살려라. 얼마나 속상해서 잘 버는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못 사는 사람 만날래 매겨 살리냐? 이것도 속상한 일이에요. 또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능력을 개발해서 따라갈 생각 안 하고 나 가난하니까 나라가 나 책임지고 매겨 살려라. 나 가난하니까 다 매겨 살려라. 이러고 그냥 배째라 하고선 근데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면서 그냥 공짜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하다고 한 제도 무슨 자본주의
이것도 한계점이 왔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뭐 더더욱 한계가 와서 뭐 소련뿐만 아니라 뭐 얼마 있으면 다 어떻게 보면 중국도 옛날에 중공이라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였었는데 이제 등소평이가 들어서고 나서 개혁 개방을 하고 무역을 하고 뭐 장사를 하니까 그걸 그냥 중국이라고 불러주자. 중국 공산당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요즘 중국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변질된 것이죠. 공산주의 일당 독재가 배급하는 이런 세상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계가 왔다. 그래서 우리도 장사해먹고 일단 돈을 벌어야 뭐 파이가 생겨야 뭐 놀아줄 것도 생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뭐 개혁 개방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남은 뭐 저 변질될 공산주의 뭐 주체 사상으로 남아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만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어요. 거기 뭐 오리지널 뭐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그들의 헌법에 보면 뭐 다시 말해서 칼 막스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사상을 우리 뭐 국가의 어떤 받들어서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걸 실천해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북한도 좀 개혁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혁 개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집 노조 쓰고 와가지고 뭐 DM 제품을 없어지면 뭐 바로 개혁 개방 될 것 아니겠느냐.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문제는 어떻게 DMZ를 헐어버리냐가 방법이 아직도 안 나오는 것이고, 예. 분명히 DMZ가 허물어지고 잘 살면 뭐 우리가 통일만 되면 잘 사는 건 틀림없는 희망사항이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누가 DMZ를 헐어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어차피 자본주의도 문제점이 나오고 공산주의도 한계점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한국 통일을 세계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무엇을 주장하며 무엇을 가지고 만들겠다느냐. 이것이 공생, 공용, 공의주의라고 하는 대안의 이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생주의라는 것은 확실히 좀 이해 좀 하실 게 있는데, 공생은 같이 산다는 얘기인데 너와 나와 이익을 따라 같이 산다는 것은 그건 뭐 이익이 맞으면 같이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관 속에 바뀌어야 될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아버님 주장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버님 말씀 중에 아멘 앞으로 하지 마. 아멘이란 말은 당신의 설교, 당신의 기도가 나도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게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멘만 하다가 너는 따라만 가면 되냐? 만날 남이 이룰 때 바라고 있냐? 이제 아멘 시대는 끝났어. 아멘 하지 말고 아주라고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아주 설명을 아자는 나자입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난 것부터 사는 것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어준 집주, 우주의 도움과 협조는 없이는 나는 내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바보 천치가 없다. 내 거라는 게 어디 있냐?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도 하나님 것이에요. 밟고 다니는 땅도 하나님 것이에요. 무엇 하나, 물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 몸도 사실 내가 만든 몸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님이 주시던 하나님 주셔서 내 몸 태어난 것이죠.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아주가 뭐냐? 하나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 이게 아주 하라는 거예요. 아주 좋다 그게 아니고, 아주는 뭐야?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있으니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주입니까? 근데 우리는 컨셉을 바꿔야 돼. 공생주의는 뭐냐? 나는 내 거라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르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쓴다. 내 거니까 내 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것을 빌려 쓰고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모두가 다 함께 쓰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돈 많다고 내 마음대로 다 쓴다,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예를 좀 몇 가지 더 든다면 청평을 올 때마다 천정궁 밑에 천정원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내년에 완성이신데 그를 짓느라고 얼마나 어머님 아버님이 고생하셨어요. 뭐 우리들이 뭐 헌금을 냈어요. 얼마나 내겠습니까? 온 세계 식구들이. 근데 그것이 어머니 아버님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호화생활 하려고 궁을 짓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류의 공유 건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교육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이 감동받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지어놓고 아버님이 어머니 얼마나 사시겠어요? 천중국 지어놓고 뭐 아버님이 얼마나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만든 것은 만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모든 것이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여러분 우리 컴퓨터를 만들어서 온 인류가 얼마나 혜택을 봐요.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가 자기 겁니까? 만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든 그것은 모든 만민이 사용하고 같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자체가 전부 다 공적인 공유, 함께 더불어 쓰고 함께 더불어 신세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내 삶을 그렇게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유 개념입니다. 공유 개념. 근데 왜 속상하냐? 뭐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권력 가진 사람은 계속 잘 권력하고 놀아줄지 모르고 제 건지 알고 착각하고 앉았고 이렇게 되면 차등과 차별이 생기게 되면 속이 상한다 그래요. 소외감이 생긴다 그래요.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투덜거리고 싸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 컨셉을 바꾸자는 거죠.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아니 불평등을 어떻게 강제로다 뭐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생각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물고기, 날아가는 새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욕심을 많이 부리지 하나님의 모든 존재물은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사는 것입니다. 새가 나르는 공중에 아주 가장 큰 무서운 독수리나 매가 있다. 그럼 힘이 약한 무슨 조그만 참새 같은 거 다 잡아먹습니까? 야, 이거 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 잡아먹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공중을 날아다니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들도 보세요. 호랑이, 내가 이 산으로 다 내 거야. 토끼니 뭐니 노른다 잡아먹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타락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그냥 한계를 못 갖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남한테 그냥 차등도 주고 차별도 하고 천대도 하고 이래가지고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공생주의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것을 빌려 쓰고 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런 생각을 갖느냐, 이게 공생주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공생주의 생각을 갖게 되면 동생이 협회장이 되든 형님이든 우리 형님이 하는데 어때? 동생이 하는데 어때?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시비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원망하거나 탓하는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형님이라는데 우리 동생이 한다는데 난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이 아주 귀합니다. 선배들 다 일손을 물려주고 후배들한테 다 넘겨주고 감사하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생의 개념이에요. 근데 어린 것들이 뭘 할 줄 알아? 젊은 애들이 뭘 할 줄 알아? 그래서 노련한 우리가 아무래도 낫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타락한 생각이고 정말로 하나님적 생각, 아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동생들이 하면 박수 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여당 야당 정권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이 정권이 정권 잡고 열심히 하면 박수 쳐주고 협조해주고 또 이 정권이 정권 잡고 박수 쳐주고 협조해. 근데 우리는 너는 안 돼, 야당은 안 돼, 여당은 안 돼, 끊임없이 공존이 아니라 적이기 때문에 저 없어지고 망할 때를 바라고. 이게 지금 선거 제도라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미래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 공생의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되면 공영은 쉽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버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느 한날은 야, 신공연합 국장들 다 명단 내, 또 그다음에 협회 국장들 뭐 다 명단 내, 또 사업체 국장들, 그래서 한꺼번에 뒤섞여가지고 꽁지 뽑기 해가지고 다시 배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신공연합에 뭐 적성이 많은데요, 나는 돈을 잘 부수는 경제 이쪽 측면 족쇄만 내 거를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아버님이 볼 때는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도토리 키재기만 능력을 가지고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땐 이 자식도 귀하고 저 자식도 귀하고, 이놈도 맡겨봤다 저놈도 맡겨봤다, 골고루 맡기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을 안다면 박수 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박수 쳐주면. 내가 꼭 안 하더라도 누가 하든 간에 박수 쳐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영이에요. 공영. 함께 영광과 영화를 돌려받을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 동생이 협회장 됐다면 얼마나 박수 쳐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될 건데 내가 됐구나, 이러면 이제 속상한 거지. 예? 이 공영의 개념이라는 것은 말이죠, 모두가 다 내 형제처럼 한번 잘하도록 협조해주고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기발하게 선거지도도 틀려먹었어. 그래서 꽁지 뽑기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한동안 꽁지 뽑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 뭐 재수가 없어서 난 뭐 안 됐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재수라고 하지 말고 아버님께서는 이 사람도 귀하다, 저 사람도 귀하다, 누가 책임 맡으면 협조하고 박수 치면 되는 것이다. 이게 공영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그걸 이해하면 이해가, 아주 이상사회가 오는데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세상적인 습관 가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 왜 우리가 세상을 못 따라가느냐? 우리가 세상을 리드해 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리드해 가려면 우리가 공생 공유주의를 실천하면 세상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모르고, 우리가 우리 것이 귀한 걸 모르고 자꾸 남의 것이 큰 건지 알고 따라가려고 흉내 내다 보면 우리 것을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통일그룹에서, UPF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막상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시장단체입니다 이라고 했습니까? 공생 공유주의를 부르짖는 독특한 단체인데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생 공유 공유주의죠. 뭐 공유주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공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도덕과 윤리가 확보된,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실천되는 그런 세상이 공유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자, 맹자,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 모두 상해선들의 도덕 윤리를 표방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완벽한 윤리 교과서는 원리입니다. 원리대로만 실천하면 완벽한 윤리 도덕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식구들부터 귀한 사람들이에요. 원리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실천만 하게 되면 이게 완벽한 공의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교회가 뭐 세상 남께 부러운 것처럼 왜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돼, 남의 교회는 그렇게 잘 된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생 공의 고익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우리만이 지청할 수 있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마지막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의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이념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무대학 총장도 다 꽁지 뽑아서 다 옛날에 김봉태 씨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뭐 알고 있는 분 다 알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버님 대개 대학 총장이나 다 전문을 다 선택해서 쓰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능력은 공부 많이 하고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양심 바른 사람, 인간의 됨됨이를 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무슨 기술, 전문 의미가 없다. 아무리 기술과 전문이 있어도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님이 주장하시는 공의로운 세상이에요. 심정의 종대가 하나님하고 똑바로 쓴 사람이냐, 이것은 나도 잘 모른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꽁지를 뽑다 보면은 하나님이 점지하신 사람이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다. 앞으로 이상사회가 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하늘이 선택한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늘이 선택하게 되면요 더 죽기 살기로 한대요. 왜? 나는 인간들의 깨나 노력에 의해서 또 트릭에 의해서 당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자리가 성스러운 자리가 되겠냐. 대통령도 두 사람 뽑아놓고 온 국민이 모인 자리에서 꽁지 뽑기에 한 사람 당선시켜야 된대요. 그래 정말로 대통령 하늘을 세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 그러시더라니까요. 아마 우리 세상이 오면 그렇게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공생, 공영, 공유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힘 있는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실천하고 보여줄 때 우리를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남한테 보여줄 게 없어요. 주장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공생, 공유주의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다 공생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게 되면 공영주의도 공유주의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저희들도 나이가 먹어서 우리 통일 50년, 60년 역사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해 왔잖아요. 정말 우리를 원리를 실천하게 되면 이것만큼 더 완벽한 윤리 도덕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리인이라고 아주인이라면 동생이 되든 형이 동생 누가 되든 간에 우리는 박수 쳐주고 협조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원칙에 대한 문제 삼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생주의, 내 모든 것이 내 것은 없다. 전부 다 하늘 것 빌려 쓰는데 뭐가 아까워서 뭐가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거 뺏길까 봐 틀어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땡진 한 푼 가져갔습니까? 내 거라고 주장했습니까? 내가 힘든 거니까 너들 쓰지 마 그렇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자료집에서 모셔보니까 밤중에 땅을 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내일 날이 밝은 다음에 가셔야 되는데 이 밤중에 가면 2시에 도착하면 2시에 그 주인하고 깨워가지고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아 내가 하루 일을 해서 기반 닦는데 너희들은 100년을 가도 못 닦고 이 녀석들아. 당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모두가 다 우리 공동, 다시 말해서 공유, 모든 재산을 아주 일국에 애써서 이뤄놓은 것이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통일계인 모두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보는 건 내가 쓰는데 누가 뺏어가 이러지 말고 이런 것을 좀 컨셉 정리를 잘하고 우리가 이대로만 실천해 가게 되면 우리는 맡아놓고 승리의 날짜만 정해지지 않을 뿐이지 승리는 명확관화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